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려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기억이 나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잘 이렇게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하나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학원생들, 제가 다니는 다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학원 강의를 막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 2차를 막 점수가 어느 정도 1차 정도가 이제 좀 나올라가니까 2차가 욕심이 돼서 하려가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공부가요. 공부가 너무 늦으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보겠는데 공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은 그냥 미끼만 던져요. 그래서 이동 선생님 강의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근데 그 선생님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그래도 공법 들으면 될까요? 그러는데 한장 공법 듣고 나서는 다 얘기하죠. 그거 들으니까 점수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공법은 한장 공법 좀 힘들더라도 한장 공법 이동 선생님 강의 있잖아요. 그것을 몇 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거 듣고 다 공법 체계를 잡았다. 다 점수가 50점 이상 나온다. 다 이 말 하거든요. 아예 그냥 몰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근데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 듣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선생님들 얘기를 일부러 잘 묻지 않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냥 선생으로서만 강의하면은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묻기가 참 애매해요. 이렇게 묻기가. 그래서 가끔 이제 반장님하고 만나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보기만 하지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법 선생님 같은 경우 안장공법이 다른 데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들어오면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론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러 가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오디오로만 인터넷으로만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오는 선생님은 강의를 막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강의 잘하는 건 필요 없거든요.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듣다가 그러는데 조금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엄청나게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강의 중에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서 좀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세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세법 선생님 강의 잘하는데 과목수가 이렇게 문제수가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막 이렇게 정말 재밌던데요. 지금 얘기하지. 그렇게 하는데 개론 선생님 강의하고요.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하면은 이 강의를 들었던 것하고 뭐가 다르다 하면 그냥 보통 강의만 듣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게 뭐고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수를 한 3수 정도 했어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 선생님 강의 다 듣잖아요. 괜찮다는 선생님 다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상당히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계속 지금 카페하고 그다음에 학교탁교 쪽에 돌아가지고 등록을 해서 듣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한장공법 들어가면 공법 같은 건 사실 선생님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2차 과목은요. 암기를 해도 암기 코드가 있어가지고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바꾸면 또 그 암기하는 것이 뭐가 다르고 이게 또 다 뒤집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 음담 패설로 암기 코드 만들어 온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음담 패설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음담 패설 들을 때는 웃기고 들었는데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음담 패설하는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코드가 암 코드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힘든데 공법 선생님 한장 먹고 가는 것은 그거 하나 딱 들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100%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개론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보다 점수가 더 많이 잘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개론 같은 것은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5월달, 6월달 강의가 몇 번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그 다음에 기출지문 강의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개론은 지문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개론 선생님 나중에 특강을 좀 일일 특강을 할 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이제 개론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한 것은 짧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돌릴 수 있는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1차는요. 왜냐면 이게 점수가 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나오는 이유는 몰라서 안 나오는 데보다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좀 하는데 전부 다 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다 안 되냐 했더니 하루는 좀 무리래요. 무리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강의 수를 너무 많이 하거나 시간 많이 하지 말고 좀 40분씩 해가지고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짧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가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뭐 책을 봐야 되냐 되게 말 많은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시면 책 보는 게 훨씬 더 좋죠. 책을 보는 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빠르죠. 학생들은 내가 강의 들으면 그걸 또 정리해야 된다. 그 시간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집 하나 딱 갖다 놓고 여러분한테 이거 풀어가면 아마 1년 돼도 못 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학원에서 하다 보면 꾸역꾸역 하다 보면 아무튼 반이라도 2달이면 끝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더 빠른데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차가 지금 문제잖아요. 1차가요. 그래서 1차를 어떻게 합격을 하면 사실 2차를 어떤 이유로 합격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2차 과목은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이 많지 않거든요. 2차 공부하시는 분 보면 처음에는 힘들다 2차 양 많다 그러는데 금방 따라잡아요. 한 6월달 7월달 되면 2차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너무너무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면 2차만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주기자서 1, 2차 한다고 양이 많아도 어득 되고 있는데, 힘들다 가면서 점수 안 나온다 가면서 물어보면 겨우 70점 이렇게 얘기하죠. 겨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2차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은요. 1차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1차를 어떻게 끝까지 해보면 되는데, 점수가 좀 안 나오셔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요. 그래서 좀 고민 약간 해보고 여기가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이런 그 장판지 구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장판지 문제를 이렇게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디가 좀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왜냐면 그냥 무작정 공부하면 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어디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문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런 그 장판지 문제 있죠. 그걸 좀 풀어보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좀 불리하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인가 언젠가가 학개론 특강이지 않나요? 언젠가 특강이 있죠? 아마 금방이요. 그래서 그게 한 이틀 정도 되면 먼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정리를 하시면요. 자, 어디를 보시면 180페이지요. 180페이지 보면 지역권이라고 나와 있죠? 지역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이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권이 되어 있죠? 지역권은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 이것을 요역지라고 이렇게 하죠? 요역지요. 이것을 뭐라 한다? 승역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승역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이 있죠?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만 위해서, 요역지. 따라서요, 지역권은요, 요역지와 뭐 할 수 없다?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역지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갑이고요. 승역지가 뭐냐? 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뭐 할 수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자가 이전하죠. 그래서 주된 권리인데요. 주된 권리가 이렇게 A한테 이전하죠. 그러면요, 지역권도요. 지역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죠.
종된 거리도 같이 A한테 완다 이전하죠. 이것은 뭐냐? 다른 약정이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그래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반성이다 이렇게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렇게 수반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몇 필지? 1필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일부여도 되고 일부 또는요 여기 뭐요? 전부여도 되고 알겠죠? 반드시 승역지는 일부이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 지역구 뭐죠? 용익물권 보면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 일부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이전하면은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일하게요. 우리가 물권에서 이전하면서도 등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걸 뭐다? 지역권이다. 그래서 지역권은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필지다? 1필지다. 이만 1필지.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역권을 통행지역권이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통행지역권은 첫 번째요.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어디요? 승역지상이에요.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 이렇게.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요. 승역지상이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행정사 강의가 다 끝나요. 끝나면은 제가 내년에 우리 여기 뭐죠? 기본서 있죠. 기본서를 다시 제가 또 써야 되거든요. 기본서 쓰려면 또 10월달까지 원고를 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차를요 오후에 수요일날 특강하는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지문이 끝나면은 되도록이면 이것을 오후 강의를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모의고사 이런 보고 해설은 아주 설명을 할 때 아주 간단하게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끝나게끔.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와가지고 매주 문법을요 40문제를 계속 모의고사를 걸러고 그래요. 돌려가면서.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전체 범위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데 오늘 와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겠지만 또 이제 처음 하신 분 여러분 이번 특강한 자료 있잖아요. 그 특강 자료 가지고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했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렇지만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강의 자료를 해가지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죠.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점수가 이제 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다음에 또 야간반에 보면 이제 분들도 좀 문제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데도 되도록이면 강의 이런 거 보다는요. 토요일도 똑같이요. 그래서 일단 다양하게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암기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보면 내 생각에 금방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모의고사를 대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를요 반복적으로요 또 전에 봤던 문제 또 보고 또 그다음 기출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변형해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내 생각에 아마 전체적인 범위가 아마 잡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금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때는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들을 좀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 특강 자료 있잖아요. 저 특강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굳이 목요일 금요일 나오실 필요 없잖아요. 2차 과목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좀 하신 분들 몇 사람 안 돼도 이렇게 케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무튼 기출문제 지문 천재 강의 있잖아요. 그걸 빨리 끝내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행지역권 이렇게 있잖아요. 통행지역권 있으면 요역지 소유자가요. 승역지상에요. 통로를 개설해요. 통로. 그렇죠? 반드시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요역지를 어떻게 하죠? 적법하게 점유해요. 적법한 점유. 적법하게 불법 점유하면 안 돼.
다음에 세 번째요. 계속되고 뭐를 해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되고 몇 년이요? 20년.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알겠죠? 등기 이렇게. 그래서 통행지역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요, 여기 이제 지역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가분성이라 해가지고요. 불가분성이라 해서 만약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인의 공유일 때는요, 이런요, 우리가 취득하는 것하고 뭐가 있다? 소멸하는 것이 있죠. 취득은 뭐가 있다? 취득 시효가 있죠. 취득 시효가 있고요. 그다음 소멸은요, 여기서 소멸 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멸 시효요. 그다음 여기는요, 소멸 시효에 뭐가 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요, 취득 시효에 뭐가 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취득 시효의 중단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취득이고요. 소멸을 만다 중단을 시키죠. 그럼 이것은 좋은 거잖아요. 여기는 소멸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을 중단하니까 나쁜 거잖아요. 알죠? 이 두 가지는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취득은 취득하고 소멸을 중단시키죠. 그게 좋은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하냐? 1인 한 사람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취득하면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한테도 효력이 있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소멸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돼야 이 말이죠. 전원. 여기는 뭐 1인. 특히 이게 워낙 시험이 많이 나오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에서 이제 우리는 지역권을 뭘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보호청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해서 뭐가 없어요? 반환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은 지역권의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에요? 지역권의 존속기간은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지역권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역권에서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권의 위기라고 되면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지역권의 위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수 지역권이 있죠. 이 용수 지역권에서는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역권은 또 뭐하고 비교되냐? 상린 관계하고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소유권부를 이미 봤으니까요. 그래서 지역권은 이 정도. 한번 볼까요? 자, 19번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요. 1번,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를 위한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 이 토지가 누구냐? 요역지거든요. 왜냐면 승역지는 요역지를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요, 2번은요.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부문하고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역권은 뭐다? 무상이 원칙이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죠. 4번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역권도 등기 없이 줄과 등기 없이 부기 등기 없이 이전된다. 등기 없이. 그 말이 중요하죠. 5번은요.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은 1인은요.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맨 끝에 소멸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멸 안 되죠? 소멸은 쉽게 어렵게 이렇게. 자, 21번은요. 옳지 않은 건 요역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에 대하여 완성한 때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줄고요. 소멸시효는 한 사람이에요? 전원이에요? 전원이죠. 그래서 전 공유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써 거기다가 1인 X. 1인 그러면 큰일 나. 한 사람의 공유자 그러면 큰일 나. 2번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 1인이 그 토지의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소멸 동그라미 중단, 소멸을 중단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앞에가 1인이라고 되어 있는 1인. 알겠죠? 소멸시효의 중단하고 또 뭐가 있어요? 취득시효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요. 지역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다? 20년. 4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 줄고요. 취득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취득을 중단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1인이어야 돼요? 전원이 돼야 돼요? 전원. 그래서 1인 그러면 안 돼요. 1인 그러면 안 돼요. 5번은요.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하게 하여 승역지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위기 줄고요. 승역지 부분을 위기, 그러면 혼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번은요. 갑 토지의 전부의 을을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옳은 것이 않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봐봐. 갑 토지의 전부의 을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 그럼 여기서요. 갑 토지 줄 긋고 을 토지 줄 긋어봐. 그럼 갑 토지하고 을 토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요역지고 어느 것이 승역지예요? 갑이, 을이, 을 토지가 요역지란 말이 중요하죠. 왜냐면 을 토지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모르면 정답이 엉뚱하는 거죠. 1번 을토지 즉 요역지 소유자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제3자에게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역지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봐봐. 이미 여러분 봐봐 여기요. 이미 여기가 이제 요역지고요. 여기가 이제 승역지잖아요. 이미 여기 통행지역권이 이미 있는 상태 이제 이렇게 설정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일부가 양도된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역지는 멀쩡한데 승역지가 분할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요역지 소유자는요, 분할된 승역지 각각의 토지를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을 토지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는 지역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갑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토지가 공유지, 그것이 분할될 때는 분할 후에 갑토지의 지역권이 뭐가 된다? 존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토지가 뭐인 경우? 공유지인 경우. 공유. 그러면 갑토지가 뭐죠? 승역지죠. 방금 얘기했죠? 승역지가 분할되면 각각의 토지 위에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을토지가 공유이죠. 그러면 공유자 1인에게 지역권의 줄고 소멸쇼의 중단,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소멸을 중단이다. 그러니까 1인이란 말이 나오죠. 알겠죠?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5번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말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말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없다. 없다. 그렇죠? 자, 25번 옳은 것은요.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 지역권을 위기하면 되죠. 그러면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2번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통행 지역권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나 지하의 송수관에 의한 용수 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랬죠.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줄고요.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지하의 송수관 줄고요. 지하의 송수관은 표현되지 않았죠. 표현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하니까 우리가 시효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이 돼야 되죠. 지하니까 표현이 안 됐죠. 표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지역권은 동물학자의 곤충채집 줄고요. 화가 줄고요. 동물학자 화가를 사람 인자죠. 인역권이라고 인역권. 그래서 지역권이 아니죠. 인역권이다. 이렇게. 4번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의 소유권만을 말 수 없다. 이전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당사자의 특약 동그라미요. 여러분 봐봐 여기요. 우리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죠. 당사자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을 해. 그러니까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지역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왜요? 지역권은 오로지 뭐만 있어 존재해?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소멸하게 됐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전속기간은요. 당사자가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에는, 그래서 법 규정 X. 법에는 규정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용구무한의 전속기간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그래서 지역권은 여러분요. 간단해요. 알겠죠? 여러분, 나머지 짝수 번호는 여러분 그 야간에 다시 촬영해서 다시 올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때요. 여러분 다 들러가지 말고 여러분 짝수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좀 모르겠다는 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전세권이요. 전세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세권은 뭐냐? 먼저 전세권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우리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은 등기하죠. 등기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죠.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여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언제요?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죠. 전속기간 동안 여기에만 뭐를 준다? 전세금에 대한 뭐를 줘? 전세금의 이자를 주죠. 그래서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금의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뭐 된다? 당연히 뭐가 돼? 소멸하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그러면 담보권능이죠.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뭘만 받으면 돼? 전세금을 받으면 되죠. 그럼 전세금을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되면서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우선 변제.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속하는 동안만 용익이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담보권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세권은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가 계약이다. 그럼 여기서 5월 1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전속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세권의 기간이 전속 중이죠. 그럼 전속 중이면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는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는 분리 양도가 안 되죠. 그런데요 장차. 이런 장차가 언제죠? 장차가 10월 1일이죠.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보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 저당권에 뭐가 됐을 때? 목적이 됐을 때. 무슨 말이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전속기한이 뭐가 된다? 만료하죠.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면요.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실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 위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만다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는요. 이렇게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금을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것을 우리로 본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죠. 이 전세금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합의 플러스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전세권에서 이제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비용은 피로비하고 뭐가 있냐? 피로비하고 유익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로비는 전세권자가 청구를 못하죠. 유익비만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세권자는 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항상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가 설정자요. 설정자가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설정자가 청구한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하지만 전세권자가 하면 형성권이죠. 청구란 말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 설정자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다. 그런데 그 일부에 대해서 경매냐 우선 변제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는 건물 어디요?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선 변제는요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된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건물의 일부 이렇게 되죠. 건물의 일부 이렇게요. 그런데 또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죠. 건물의 일부가 멸실인데 이것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된 것이 있고 전세권자의 기책 사유로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불가항력, 태풍에 의해서 멸실되면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의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전세권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전세권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금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럼 동시이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뭐가 된다? 이행 지체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지연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시이행이니까 이자는 안 내요. 따라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말소 등기 서류를 안 주죠. 그러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리면 된다? 이행 지체에 빠뜨리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으로서 전세권에 관한 것이에요. 자요 페이지 184페이지요. 전세권 한번 볼까요? 전세권을 보면 1번이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다. 1년.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전속기간 설명 안 했네요. 자 봐요. 전세권은요. 최장 전속기간이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갱신하면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물이죠. 건물은요. 최단 몇 년이냐? 1년이고요. 토지죠. 토지는 그냥 몇 년이다? 0부터. 여기는 건물만 1년에서 10년까지예요. 최단에서 최장까지. 토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런 말이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요. 또 건물 전세권에만 뭐냐?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이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하면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하냐? 전속기간이요. 전속기간은 뭐보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래서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전속기간이요. 그래서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각 당사자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하고 최단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요. 전세권 전속 중 전세 목적물이 전세 목적물 양도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서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세권은 일단 뭐가 있냐?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죠. 건물의 소유자가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그 말은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이렇게 면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의뢰했죠? 의뢰했으면 이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등기가 무조건 돼 있는 거라고 그랬죠? 전세권은요 이렇게 병한테요 이것을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전세권은 양수로 뭐냐? 이걸 양도라고 하죠. 양도. 이때는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갑의 동의가 필요 없이 무조건 양도를 해. 그러면 이 병이 전세권자가 돼버려요. 왜냐?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자는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여기서 보면 이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하죠. 양도하니까 동의 없이 하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뀐다. 새로운 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전세권자가 바뀐다. 전세권자가 바뀐다. 그러면요,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7번의 2을 보면 전세권의 전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진다. 이렇게 진다. 누구한테 진다? 여기 전세권에서 전세 목적물이 양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물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그래야 돼. 양수인이 그래야 돼. 양수인이 그래. 양수인. 다른 말로 신소유자가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줄고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여기 바로 옆에요.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속물 매수인데요. 부속물 매수는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야 돼. 매수. 그런데 동의를 얻지 않고 그랬죠. 동의를 얻지 않고.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줄고 건물 동남이요. 법정갱신 줄고. 이런 법정갱신은 뭐라고 그랬죠?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5번은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죠.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지금 여기 갑이죠?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고 여기 우리 전세권자죠? 전세권자인데 여기요 X라는 사람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토지 위를 쓰는데 지금 전세권자한테도 침해가 있잖아요.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소유권도 침해가 있죠.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요 물권적 청권이 없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치권자죠.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전세권은 전세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이 있고 소유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전세를 했는데 X에 의해서 토지가 침해를 받고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지상권자는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29번 한번 보셔요. 갑은 울소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갑의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효력은 존속하나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 그래서 첫 번째 줄고요. 전속기한이 만료. 두 번째 줄 가운데 용익 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 이렇게. 자, 2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줄고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밑에 청구하려면 바로 밑에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맨 끝에 이행 지체에 뭘 해야 돼? 빠뜨려야 되죠. 자, 3번은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줄고요.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죠. 지체. 그러면 전세 목적물이 아닌 줄고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은 없다. 알겠죠? 나머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거기다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요? 건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가능. 건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가능. 이렇게.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일부 그 부분이 구성요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래서 3번 4번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번은요. 5번은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는 아직 전속기한에 남아있는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지금 뭐예요?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을 하죠. 그러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아직 전속기에 남아있는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중요하지 않는데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다. 거기까지 줄거봐.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그 일부만 별도로 구분 소유로 했다 이 말이죠. 구분 소유가 안 되면 절대로 경매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봐봐. 지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말이 1, 2, 3층이 있는데 가별 건물인데 3층만 을이 지금 전세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됐다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뭐로 만들었다? 아파트처럼 뭐로 만들었다? 구분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경매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을의 전세권자가 언제냐? 2월 1일인데 1층에 또 병이 난 사람이 전세를 들어왔다. 3월 1일 이 병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왜냐면 여기 2층에 전세권이나 2층에 저당권이 있을 때 3층이요. 3층에 저당권, 3층에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소멸하죠. 근데 여기는 층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경매를 했다는 말의 뜻은 별도로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3층만 경매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아파트를 보면 101호, 201호, 301호 이런 말이니까 301호만 경매가 되는데 101호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데 5번은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31번을 보세요. 다음 중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또는 부과되는 의무로 볼 수 없는 것. 전세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나 의무가 아닌 건 그것은 100% 정답은 필요비죠. 왜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33번은요.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의 미침으로 설정자는 줄고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 여기 지울게요. 여기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해요. 봐봐. 여기 지금 이게 갑의 토지죠. 이런 봐봐. 항상요. 남의 토지 위에 어떻게 건물을 가질 수 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A가 지상권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짓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 이 건물을 주된 권리라고 하죠. 지상권과 전세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죠. 그러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에만 한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미침으로. 알겠죠?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미침으로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는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 동그라미 제출한 금전기타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 현존 동그라미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소유자의 선택. 맞아 틀려? 소유자로서 다리 바꿔. 회복자, 소유자 또는 회복자의 선택. 소유자 또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거액의 상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 또는 누구? 소유자. 2번,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4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한 권리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로묶어. 여기까지를 뭐라냐? 양도성이다. 양도성.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요, 우리가 이러면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유일하게 물권 중에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전세권자 권리는 줄거 설정 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소멸하죠. 설정자는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과 동시에 전세금을 뭘 한다? 반환한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35번 옳은 것은요,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OX, X. 자, 2번,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된다. 목적물이가 소유권이 양도되죠. 그러면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누가 반환 의무죠?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신소유자가 진다. 이거 아까 물었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네요. 자, 여러분요, 33번 그 위에 거 봐요. 34번 위에 거 봐. 자, 1번요. 1번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일부 동그라미, 불가항력 동그라미. 그랬을 때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말이죠. 써요. 옆에다가 이퀄 그 부분만 소멸한다. 원칙으로요. 그 부분만 소멸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지금 1번의 말이 무슨 말이죠?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원칙은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하면 그 부분만 소멸하는데요. 여기서 줄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거기를 줄고 맨 끝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멸을 청구해야 하면 그때 소멸한 것이지, 소멸 청구 없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야.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2번,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의 통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이렇게. 3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하죠. 전세권자는 민지법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을 뭐 할 수 있고 경매 청구, 그 다음에 호정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줄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그래서 전세권은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4번, 전세권은 담보 물권의 성질도 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뭐한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 줄고 봐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전세권은 뭐냐?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5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인정된다고? 건물에만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 장 37번은요. 1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죠? 이거죠?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1번, 병이 누구죠? 병은 저당권자죠. 병은 전세권 자체. 그런데 봐봐. 문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가 됐다? 만료 동그라미.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만료가 되면 어떡한다?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을 해요. 당연히. 따라서 37번의 기억은요,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자, 기억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요, 기억이 틀리면 밑에를 한번 봐봐. 밑에 지문에서 1번하고 4번에서만 답을 고르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 반환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니은은 맞죠? 니은은 맞으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간 거 틀려.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그럼 정답은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돼. 옳은 것을 고르니까. 그러니까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죠. 자, 디귿. 병이 전세권 반환 채권을 제3자가 압류하죠. 압류. 그럼 병은 전세권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 있다. 니을. 전세 존속기간의 만료 후 을이 정에게 전세권 반환 채권을 양도했죠. 전세권 반환 채권을 양도하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 봐봐. 아까 우리 지역권은 이전 등기가 없어도 지역권을 취득한다고 얘기했죠. 지역권은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무슨 등기가 있어야 돼? 이전 등기가 있어야 전세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없죠. 그럼 전세권자가 아니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9번은요. 틀린 것은 전전세죠. 전세권에도 물권자 합의와 등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세금 지급이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보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맞죠? 2번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야 되고요. 4번 불가 학력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전세권자의 책임이 뭐가 되어 있다?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세라든가 양도를 할 때 원래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나 전세권을 양도하면 그로 인한 불가 학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없다. 틀렸죠? 전세권자도 경매권이 있죠. 어떻게 경매한다? 원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41번 한번 봐보세요. 그럼 전세권을 소멸해 가는 거죠. 전세권을 소멸 내용 중 타당한 것은 1번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죠.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나머지 전세권만 유효하게 된다 이 말이죠. 2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설정자, 전세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틀렸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3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의 소멸사이다. 이런 것이 어려운데 봐봐. 전세는 뭐야? 전세는 이미 전세금 줬어 안 줬어? 누구한테 줬어? 설정자한테 줬죠? 이미 전세금 줬으니까 계약기간 2년이다. 2년 동안에 설정자는 손해가 있어 없어? 이미 뭘 받았으니까? 전세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은요 뭐를 내야 돼?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대차는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 이렇게 됐죠? 일부 멸실의 경우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말할 수 없다.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말할 수 있다. 통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는요, 우리 아까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사의 경우 전세권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뭘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봐봐. 가운데 주고 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잖아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바로 없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청구라는 말하고 청구, 통고라고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청구는 뭐냐?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고는 귀책 사유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예 기간이 있어야 돼. 유예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유예 기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통고는 잘못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고, 청구는 잘못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전세권자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뭐죠? 예를 들어서 성관 주임을 하지 않았다. 전세권자가 물건을 잘못 관리했다. 그러면 설정자가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 할 때 6개월 있다 나가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청구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라고 하는 말하고 통고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어디 볼까요? 담보물권 있죠?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